안녕하세요. 실시간 검색어 김은별 기자입니다. 실시간 검색어에서는 주요 뉴스를 한눈에 보여주는 뉴스통 검색어 8가지를 짚어드립니다. 오늘의 검색어부터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8가지 검색어가 쭉 올라와 있는데요. 8위에 층간소음 먼저 기사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바닥구조 사전인정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 감사원이 실제로 측정한 결과 사전인정을 받은 바닥재의 소음 차단 성능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전인정 제도는 소음 기준을 충족해 사전에 인정받은 바닥구조로 시공을 하면 준공이 완료된 이후에 이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을 만족했는지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 감사원이 사전인정을 받은 바닥재를 사용한 공공민간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96%는 실측 등급이 하락했고 그중 60%는 층간소음 최소 성능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서 층간소음 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7위에는 김진명 올라와 있습니다. 이 작가 김진명이 CBS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에서 독재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이 노태우와 전두환 그리고 박정희와 같은 이 군사 독재 정권을 일컫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거꾸로 독재 타도를 외치는 것이 세상이 참 우습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6위에는 이명희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였죠.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이 딸인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모녀가 나란히 법정에 섰는데요. 이 씨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에 대해 위법한 입국이나 고용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5위에는 김무성 올라와 있습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환경부가 발표한 4대 강보 일부 해체 계획에 대해서 이 4대 강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해버리자라며 도 넘은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4위에는 탐나나 올라와 있는데요. 기사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호박즙 파동에 휘말린 이 SNS 마켓 브랜드 인블리의 악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유명 인플루언서이자 쇼핑몰 인블리를 운영하는 임지연 북원FNC 상무의 남편 박준성 대표가 운영 중인 쇼핑몰 탐나나가 이달까지만 영업을 하고 종료를 하게 됩니다. 이 앞서 쇼핑몰 인블리는 곰팡이 호박즙과 명품 카피 의혹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임지연 상무는 최근 호박즙에 곰팡이가 생겼다며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에게 곰팡이가 확인된 것과 남은 수량만 교환해주겠다라는 방식으로 대응해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후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판매 상품의 품질 문제와 과장 광고 등의 의혹이 불거지며 불매운동까지로 이어졌는데요. 임 상무가 뒤늦게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소비자들은 신뢰할 수 없다며 등을 돌렸습니다. 3위에는 황하나 씨 올라와 있습니다. 이 가수 박유천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황하나 씨가 박 씨를 지속적으로 협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위에는 가산 디지털 단지역 올라와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지하철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서 구로역으로 향하던 열차에 80대 남성이 치여 숨졌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에는 심재철 유시민 올라와 있는데요. 기사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980년 유시민의 진술서가 77명의 민주화 운동 인사를 겨눈 칼이 됐다고 주장한 가운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를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1980년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 대의원회 의장이었던 유 이사장은 같은 대학 총학회장이던 심의원과 농촌법학회에서 함께 활동을 했었는데요. 유 이사장은 재단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저는 그 진술서를 보면 잘 썼다고 생각한다며 감출 것은 감추고 부인할 것은 다 부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심의원이 공개한 진술서에 대해서도 7월 이후에 쓴 것으로 추측된다며 이 여러 관련자가 한 허위 진술 등이 각각 영향을 미치며 만든 진술서라 처음에 쓴 사람이 그것을 최초로 진술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뉴스통에 올라온 8가지 검색어 이렇게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검색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